반갑습니다. 방송이 늦어졌네요. 죄송해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죠? 오늘 커핑할 5가지 커피고요.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파라이네마라는 커피 품종 이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제 3번, 4번 샘플이 니카라가 핑카 리브레 농장에, 그러니까 커피 리브레 서피론 대표님께서 니카라가 산지 농장을 직접 이제 인수를 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수확된 커피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가 2가지 버전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방송이 갑자기 늦어져가지고 굉장히 죄송해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점점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커핑도 호응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샘플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1명, 2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 이제 신청해 주셨는데, 다들 8시에 진행하니까 아마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업무적인 일로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 원더룸 커피웍스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정기 배송 서비스, 커피, 이렇게 리뷰한 커피들 중에 제일 좋았던 거를 골라서 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샘플로 이렇게 집으로 배송해 받아볼 수 있게끔 상품화하는 그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최종 시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회의가 좀 하느라고 늦어져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만 시간 더 이렇게 기다려 보면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질문하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방송 중에라도 채팅창을 확인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막상 이렇게 교육 같은 걸 하더라도, 세미나나 교육 같은 걸 하더라도 얼굴 마주대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막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하면은 다들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22분인데요. 정확하게 25분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이 원래 8시 해야 되는데 늦어진 만큼 아마 들어오셔야 될 분이 못 들어오신 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 저녁 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낮에는 되게 덥더라고요. 오늘 22도? 22, 3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낮에는 덥더라고요. 저녁 때는 또 쌀쌀하고요. 전형적인 봄 날씨죠. 요새는 또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보다는 또 웃을 일은 아니지만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이제 온라인 커핑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저야 매장이 지금 당장은 없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매장이 지금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다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커핑할 샘플들 5가지 안내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중남미 커피들로 준비됐어요. 온두라스와 니카라가 그리고 코스타리카 샘플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앞에 모니터링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도 채팅창이 잘 안 보여서 언제든지 채팅창에 의견 올려주십시오.
또 이게 영상 이거 녹화가 끝나면, 인스타 방송 끝나면 이 녹화된 영상은 거의 편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또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원더룸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맛보는 커피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샘플 주문하신 분도 꽤 많으신데 이제 남은 잔량의 원두들이 있으니까요. 원두 추가로 이 리뷰를 보시고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 주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사용하고 남은 원두량이 워낙에 소량이기 때문에 몇 분한테 저희가 배송할 수 있을지는 이제 문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원두가 안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샘플 맛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원더룸 채널에서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요. 영상 후에 또 한번 보시기 원하시면 원더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커핑을 하는 목적이라서 제가 편집은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노편집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보시는데 조금 길어서 괴롭더라도 이게 편집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편집하는 것도 일이고 커핑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막 걸러내고 막 생략하고 이렇게 편집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막 다 이렇게 커트 해가면서 중요한 말만 빼낼 수가 있는데 이 커피 맛과 향을 리뷰하는 과정에서는 그 영상 편집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내용 전달에서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다 3분의 1 토막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 막 다들 힘드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파이팅.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방송 늦어진 점부터 먼저 사과드리고요. 오늘 8시에 하려고 했던 원래 8시에 시작되던 방송은 저희가 이제 제품 패키지 디자인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요. 기다리시다가 시간 뺏기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더 열심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맛볼 커피 5가지 설명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커피 시작할게요. 저 지금 여기서 화면에 보시는 제 왼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샘플로 준비되었고 1번, 2번 샘플은 온두라스 지역의 커피 샘플입니다. 2가지 커피다. 농장은 다르지만 부에나 에스페란자 농장의 커피 그리고 야클린 농장의 커피지만 품종은 같아요. 품종과 프로세싱은 같습니다. 파라이네마라는 온두라스에서 주로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파라이네마라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3번, 4번 샘플은 핑카 리브레, 우리 커피 리브레 서필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니카라가 농장이죠. 핑카 리브레 농장의 2가지 다른 버전의 커피예요. 레드 카츠와이라는 똑같은 품종을 다른 버전으로 가공을 한 그런 커피라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번 샘플은 코스타리카 베르데 알토라는 농장입니다. 상당히 저력 있는 농장이라서 몇 년간 계속해서 커피 리브레에서 쭉 들어오는 샘플인데 항상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줘서 이번 샘플도 기대가 됩니다. 공교롭게 이번에도 전부 다 커피 리브레에서 수입한 생두들이라서 한번 또 공교롭게 커피 리브레에서 수입을 했지만 커피 리브레에서 생산한 또 커피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참 보기 힘든 조합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향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온두라스 파라이네마라는 커피 품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파라이네마라는 커피 품종이 그렇게 막 대중들한테 이렇게 알려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접한 게 2017년이었거든요. 혹시 파라이네마 품종을 맛보거나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파라이네마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파라이네마라는 품종이 상당히 재밌는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또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짧게 가도록 할 텐데 소리가 안 나오세요? 지금 옆에서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소리가 잘 나오는데 혹시 볼륨이 꺼져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파라이네마 이 품종은요, 2017년도에 온두라스 내에서도 엘 파라이소라는 지역에서 이 서피룬 대표, 방금 말씀드린 커피 리블의 서피룬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샘플을 찾기 위해서 소개를 받고 농장 방문을 하셨다가, 엘 라우렐 농장, 그러니까 라우렐 농장에 이제 방문을 하셨다가 그 농장에서 내놓는 커피 샘플을 맛보시고 너무 훌륭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컵 오브 엑설런스, 온두라스에서 열리는 온두라스 컵 오브 엑설런스에 출품할 것을 권하셨고, 그 그러니까 요청에 응답해서 출품을 했더니 바로 출품하자마자 그의 온두라스 CO에서 우승을 차지해버린 2017년 온두라스 CO에서 91.81점이 맞을 겁니다. 91.81이라는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해버린 라우렐 농장의 파라이네마로 대중들한테 처음 알려지게 됐어요. 굉장히 그렇게 유명한 농장은 아니었고 파라이네마라는 품종 자체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바이어들이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그렇게 탐내하는 고급 품종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라이네마라는 품종 자체가 빌라사치, 그러니까 사치모루, 빌라사치와 하이브리드 티모르 품종이 교배가 된 사치모루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로부스타의 피가 들어가 있는 아라비카 품종이기 때문에 병충이라든지 녹병 이런 거에 강력하게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름도 그래서 파라이네마라고 지었어요. 파라이네마라는 이름의 어원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들 또 아시겠지만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라틴어로 파라라는 말이 접두사로 붙으면 뭔가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파라는 거기서 라틴어에서 따온 거고 뭔가에 대항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보면 뒤에 네마토드스라고 해가지고 네마토드라고 해서 선충을 뜻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선, 한자로 풀이하면 실선이죠. 지렁이 같은 기생충, 이렇게 긴 원형의 실 같은 형체를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물을 선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선충을 네마토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충에 대한 저항이 있다. 그래서 파라이네마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이렇게 파라이네마는 하이브리드 티모르 종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선충에 대한 이런 내성이 굉장히 강한 커피 품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부스타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사실 바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최고급의 아라비카 품종으로 이렇게 인정받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품종은 아니었어요. 근데 서피룬 대표님께서 이 라우렐 농장, 여기 이제 두 농장은 아니지만 라우렐 농장을 방문해서 이 파라이네마 품종을 맛보고 너무 이제 게이샤가 아닌가? 게이샤면 떠오르는 아주 굉장히 선명한 꽃향기, 베르가못이라든지 얼그레이 같은 선명한 꽃향기에 열대 과일 같은 산미가 막 싱그럽게 아주 밸런스 좋게 잡혀있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게이샤잖아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생두도 외형도 게이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한 보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거 게이샤 아닌가 그랬는데, 저도 그때 COA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2017년도에 그 중남미 산지의 다양한 COA 입상맛들을 미리 샘플로 라이언스 커피를 통해서 COA 샘플들을 받아봤었거든요. 미리 국내 유통되기 전에요. 낙찰되기 전에. 그때 온두라스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2017년도 우승할 라우렐 농장의 파라이네마 맛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게이샤, 온두라스 게이샤구나. 근데 파라이네마라는 품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너무 잊지 못해서 해마다 계속 파라이네마 품종들은 관심 있게 커핑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라이네마 품종은 라우렐 농장의 파라이네마를 할지라도 그 2017년도 우승을 차지하던 당시에 그 퀄리티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품질을 재현해내는 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해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재배 환경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걸 수도 있겠지만 다시 그 맛을 재현해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파라이네마 품종이
그 라우렐 농장을 이야기 꺼낸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3번 샘플도 보면 핑카 리블에 라우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온두라스 라우렐 농장의 스토리가 여기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게 뭐냐면, 이제 서필현 대표님께서 컵 오브 엑설런스의 출품을 권했고, 우승을 차지했고, 그래서 파라네마 품종을 다시 가져오시기도 했지만, 그 농장의 파라네마 품종을 주목한 이유가 뭐였냐면, 프로세싱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파라네마라는 품종도 독특했지만, 그 농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세싱이 뭐였냐면, 케냐에서도 흔히 많은 더블 풀리 워시드 막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두 체리를 수확해서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이 붙어있는 그 상태로 발효조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담궈놓고 발효시켜서 과육과 점액질을 녹여내는, 그리고 그 녹여낸 그 용액들이 다시 한번 생두로 그 성분들이 미생물들의 대사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뭐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 부산물들이 다시 한번 생두에 흡수가 되게끔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일단은 과육을 그대로 다 사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간에 물을 한번 새로운 신선한 물로 교체를 해서 그 발효 시간을 이렇게 조금 늘려주는, 흔히 더블 풀리 워시드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워시드 프로세싱은 과육과 껍질을 다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에 붙어있는 투명한 얇은 점액질, 이 상태만 발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농장에선 특이하게 과육을 포함한 채로 그렇게 발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필현 대표님께서도 이 핑카 리브레라는 니카라과에서 운영한 농장에서 실험적인 프로세싱을 진행할 때 라우렐 프로세싱이라 해가지고 3번 샘플에 라우렐, 이 색다른 라우렐 농장의 프로세싱을 이제 카피해 오게 됩니다. 다만 조금 더 개선한 게 뭐였냐면, 이제 취재에 따르면 40시간 동안 발효를 시키는데 8시간마다 물을 신선하게 계속 교체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총 몇 번이죠? 8, 5, 40, 5번을 교체한 거죠. 8시간 동안 물을 채워서 그 과육이 포함된 채로 생두를 발효를 시키다가 8시간이 지나면 비워내고 새로운 물을 채워 넣어서 다시 발효를 진행하고, 이 과정이 계속 찬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발효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미생물들의 활동을 컨트롤하는 식으로 해서 40시간 동안 길게 발효를 시키면서 물을 수차례 갈아주는 이 프로세싱을 라우렐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핑카 리브렐 라우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혹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리브레 홈페이지에 보면 이 라우렐 프로세싱이 핑카 리브레 라우렐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우렐 프로세싱의 핑카 리브레 농장의 커피와 그걸 하지 않는 일반적인 워시드 프로세싱을 거친 4번 샘플, 이 두 가지 맛을 또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이 베르데 알토 농장은 카투아이라는 품종을 화이트허니 프로세싱으로 가공을 한 커피예요. 계속해서 코스타리카 커피를 쭉 리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코스타리카 농장 자체가 마이크로밀의 천국이라고도 부를 만큼 소형 가공소가 굉장히 발달이 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재밌는 방식의 프로세싱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지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허니 프로세싱을 썩 선호하진 않지만 점점 퀄리티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편견을 두지 않고 맛으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분이 됐는데요. 시향하면서 이제 원래 하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할게요. 리뷰 빨리 하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파라이네마 품종, 지금 부에나 에스페란자의 1번 샘플 같은 경우는 파라이네마 품종인데요. 파라이네마 품종은 제가 늘 기대하는 게 2017년도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라우렐 농장의 파라이네마를 기대하면서, 야, 언젠간 또 한번 그렇게 게이샤스러운 맛을 가진 파라이네마 커피가 한 번쯤은 들어오겠지 싶어서 하지만 비슷한 뉘앙스까지는 가도 그 정도의 감동을 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1번 샘플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볼게요. 이 파라에네마, 이 부에나 에스페란자 농장의 파라에네마는 지금 시향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꿀에 절인 자몽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달콤한 시트러스한 느낌인데 약간은 쌉싸름한 향도 감돌면서 자몽 껍질에서 올라오는 약간 씁쓸한 그 감귤향, 감귤류의 향. 근데 그게 지나치게 뭐 자극적으로 새콤하거나 씁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꿀에 절여진 자몽 그 자체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달콤한 향이 동반됩니다. 꿀자몽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끝자락에 약간은 황설탕의 그런 느낌도 있고요. 희미하게 허브꽃 같은 느낌도 돌아요. 파라에네마 품종 자체가 이제 허브꽃 혹은 강렬한 꽃향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때가 있는데 허브꽃의 느낌이 강한데 꽃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허브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러니까 풀의 느낌이 좀 더 나오네요. 허브를 약간 짓이겨 놓은 듯한 그런 신선한,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2번 이 야클린 농장의 커피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는 오늘 커핑해 보니까 여기서도 약간 은근히 꽃향기 같은 게 감지가 되네요. 이거 향부터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향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팍 리플레싱 되는 그 상쾌한 청량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대놓고 민트라고 말하기엔 약간 좀 애매하고 부드러운 애플민트나 스피아민트, 그러니까 민트 계열의 허브인데 약간 좀 강도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맴도는 그런 청량한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강도 높게 올라가는 그 달콤한 향이 버터스카치 그리고 조린 설탕 뭐 이런 컵노트가 좀 연상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스카치 캔디 있죠, 우리 그 사탕 중에 스카치 캔디 느낌하고 달고나 만들 때 올라오는 그 향 있잖아요. 캐러멜 만들 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단향이에요. 캐러멜 같은 느낌,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자락에 과일의 느낌이 살짝 맴돌아서 이게 무슨 향일까라고 고민해보니까 약간은 그 싱그러운 청포도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살짝 감지가 되네요. 여기에 민트 같다는 느낌 적어놓고 가이드 커핑 해놓은 제 자료에는 민트 초코라고 적어놨어요. 혹시 이거 공감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커핑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사람이 플라시보가 좀 있어서 말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는데,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저 아이스크림 중에 민트 초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합니다. 근데 부드러운 민트 초코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초콜릿과 민트의 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그 유니크함으로 점수를 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3번. 이 라우렐 프로세싱으로 가공이 된 니카라가 핑카 리브레 농장의 커피예요. 라우렐 프로세싱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워시드 프로세싱보다 뭐 12시간에서 24시간, 하루면 거의 하루 반나절이면 거의 끝나는 이 발효 시간을 물을 계속해서 교체해 주면서 40시간 이상으로 길게 비약적으로 늘린, 어떻게 보면 긴 저온이면서 긴 발효에 포커스를 둔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향에서부터 진득해요. 발효된 느낌도 살짝 있고요. 이거 쉽게 연상시킬 수 있으면 약간 식혜향도 약간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막 생강향 자극적이고 뭐 그렇게 막 자극적인 식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 꿀물 같은 그런 느낌의 식혜, 그리고 와인 같은 느낌도 돌아요. 뭔가 제가 적어놓은 건 흑설탕 같은 느낌도 있고요. 딸기잼의 느낌도 있어요. 이게 되게 오묘합니다. 그 딸기잼 느낌이 이제 막 끓이기 시작한 딸기잼, 큰 솥에다가 딸기 막 으깨가지고 막 설탕 넣고 보글보글 끓어서 그때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딸기와 설탕이 범벅된 그 향,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향에서 무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묵직한 향이네요. 그렇죠. 그 콜드 프레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새 또 콜드 프레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저온 발효. 상당히 재밌는 그 발효 프로세싱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3번 샘플 같은 경우는 끝자락에, 그러니까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끓고 있는 와인, 혹은 끓고 있는 딸기잼, 그리고 흑설탕이라든지 그 흑설탕으로 만든 캐러멜, 카카오 같은 느낌도 굉장히 잘 감돌고요. 끝자락에 묘하게 구수한 게 군밤 같은 느낌이 좀 살짝 있어요. 되게 신기한 향의 조합입니다. 어떻게 워시드 프로세싱인데 이렇게 끈적끈적한 향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3번 샘플 재밌는 게 어제 가이드 커핑할 때 느낀 건데요. 짜파게티 분말 스프 있죠? 짜파게티 분말 스프 그 향이랑도 유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플라시보가 있다고. 이거 말씀 듣고 시향하시면 야, 이거 짜파게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커핑 가이드를 계속 하다 보면 짜파게티 스프라는 얘기를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로. 커핑 하시는 분들이. 그때 공통적으로 어떤 향을 저는 캐치를 하냐면 녹진한 베리류의 단향. 이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돌 때 가끔씩은 고추장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춘장 혹은 이렇게 짜파게티 스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눅진한 베리류의 이런 딸기잼 같이 끓여지기 시작한 딸기잼처럼 그런 느낌을 짜파게티 스프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짜파게티 스프 같다고. 아주 맛있는 향이 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일반적인 워시드 프로세싱을 거친 이 핑카 리브레 4번 샘플은요,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이에요. 가볍고요. 깨끗한 느낌입니다. 깨끗한 감귤류, 시트러스함, 그리고 사과 같은 느낌, 혹은 포도 같은 느낌? 싱그러워요. 굉장히 싱그럽단 말이 표현 맞을 것 같고요. 달콤한 느낌도 잼이라든지 그런 녹진한 느낌보다는 캐러멜이나 조청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네요. 꿀 같은 느낌. 꿀과 조청. 그런 느낌이 있고, 시트러스한 과일 중에 표현하자면 오렌지가 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포도의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니카라가 그런 느낌이죠. 정석적인 향의 조합이에요. 아주 기분 좋아지는 싱그러움. 이 코스타리카 베르데 알토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 첫 느낌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안주로 많이 드시는 허니 아몬드 있죠. 허니 아몬드 맞나요? 그 꿀에 절인 아몬드 해가지고 달콤한 아몬드 있잖아요. 허니 아몬드 향처럼 그 고소한 견과류의 아몬드 느낌과 꿀의 달콤한 느낌, 절여진 그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올라오네요. 허니 아몬드, 사과가 이렇게 사과잼이 올라간 타르트 많이 드시죠? 저는 에그 타르트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이 과일 콩포트가 올라간 타르트도 이제 즐겨 먹긴 하거든요. 포도가 올라간 거, 사과가 올라간 거, 열대과일, 망고가 올라간 거 이런 식으로 그 타르트 파이 같은 거, 조그만 파이 같은 거. 타르트. 근데 그 사과 콩포트가 올라간 타르트의 느낌도 있어요. 뭔가 그 전체적인 느낌이요. 핵과류의 느낌도 도는데 그 단단한 과육, 그 백도 과육이 단단한 흰색 그 복숭아 그런 느낌도 맴돌고 일단은 초콜릿 같은 느낌. 그러니까 3번 샘플에서 진한 카카오의 향이 감지가 되면 이 5번 샘플은 밀크 초콜릿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당할 것 같고요. 끝자락에 묘하게 혹시 이거 5번 샘플 향 맡으시면서 구운 바나나 같다라고 느끼신 분 있나요? 저는 되게 살짝 불에 이렇게 그 구워가지고 먹는 바나나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향이네요. 아주 안정감 있습니다. 재밌어요. 오늘 커피 아주 재밌겠네요. 자, 물을 붓고 포어링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죠. 시작하겠습니다.
물 붓는 중에 중간중간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커핑 하느라고 제가 일일이 인사 못 드린 점 또 한 번 죄송하고요. 그 외에 또 오늘 방송 늦게 시작한 점도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상품, 이렇게 리뷰하는 커피들을 골라서 집으로 이렇게 샘플을 배송해드리는 그 상품에 포장할 수 있는 그 제품 패키지 디자인. 그게 최종 시한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모르고 늦어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다로만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3번 샘플은 물 부으니까 더 짜파게티 같네.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 이거 짜파게티 향이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짜파게티 향이라고 하면, 아, 난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막, 나도 말씀 못 하시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나면 난다고 말해야죠. 그게 제일 솔직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고상한 말로 표현을 못했어. 짜파게티 스프라니. 막 이런, 자책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셔도 됩니다. 라면 스프라고 하신 분도 많고요. 김치찌개 막 향이 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은 삼계탕 향이 난다고 커피에서 삼계탕 향이 나요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는지를 이제 컵노트를 뜯어서 분석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샘플들도 있어요. 삼계탕 하면 뭔가 감칠맛 나는 닭육수에서 올라오는 감칠맛 나는 향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약재들에서 올라오는 그 한방 약재 같은 느낌과 뭐 대추라든지 뭐 쌀알이 뭉개져서 탄수화물에서 올라오는 단맛들, 단향들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가지고 상당히 맛있는 향이잖아요, 삼계탕 향. 근데 예전에 어디였지? 중남미 샘플이었는데 아마 그것도 콜롬비아였던가 니카라과였던가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그냥 맛있는 삼계탕 향이 난다고. 근데 또 저도 그 말 듣고 향 맡아보니까 진짜 삼계탕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샘플 외다로마 체크를 해보면 특별히 물 부어서 뉘앙스가 확 달라진다거나 뭐 이렇게 급변하는 샘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드라이 아로마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강도를 더해서 혹은 뭐 강도를 좀 낮춰서 이렇게 잔잔하게 진행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5가지 샘플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단향이 굉장히 좋아요. 달콤한 향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 1번 샘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허브의 느낌이 강하다 했는데 물 부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사그라지는 기분이에요. 조금 더 캐러멜 같은 달콤한 향 위주로. 2번 샘플도 물 부었을 때 그 특이한 민트 초코 같은 그러니까 묘하게 플로럴하네요. 그러니까 묘하게 플로럴해요. 뭐 대놓고 어떤 꽃이다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향긋한 허브꽃 같은 느낌. 3번 샘플은 물 붓고 시간이 좀 더 경과하니까 선명하게 이제 와인이라든지 졸인 뭐 딸기라든지 흑설탕 이런 느낌이 더 선명하게 올라오네요. 자, 4분 침출이 끝났으니 브레이킹하고 본격적으로 맛볼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커핑을 같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거 영상 보시면서 이제 맛이 궁금하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 또 추가로 주문할 수 있고요. 같이 커핑 하시면서 지금 커핑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뭐 지금 샘플 주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채팅창으로 올려주십시오. 질문해 주세요. 뭐 완전히 지금 이 커핑하는 내용의 질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커피에 관련된 거라면 어떤 질문이라도 중간중간 해주면 제가 적절하게 시간 분배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채팅창을 못 읽고 넘어가면 지금 채팅창 가이드 해주고 있는 허일인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옆에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근데 5번 샘플이 진짜 좀 많이 기대되네요. 3번 샘플도 그렇고요. 다 좋긴 하지만 일단 향에서는 되게 기대를 주는 약간 좋은 긍정적인 향들이네요. 제가 이제 뭐 그래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농장의 커피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커핑하다 보니까 맨날 좋다고 하니까 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있지 않나, 홍보해주려고 일부러 막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거 돈 직접 내고 구입해서 샘플 직접 로스팅해서 하는 거고요. 뭐 지원받은 거 이론도 없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도 말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너무 이거 막 진짜 맛봤더니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리뷰할 가치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겠죠. 되도록이면 그런 샘플들은 사전에 거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좋은 거를 이렇게 샘플도 받아보시게끔 하려고. 근데 이제 저렴한 샘플들이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 7개를 커핑했는데 2-3개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좀 크랍이 많이 올드 크랍화 됐다거나 지나치게 풋내가 강한다거나 뭐 그거는 생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 로스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인 것들은 아예 사전에 빼내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리뷰하는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샘플은 뭐 어떤 다른 특정 기준을 정해놓고 선별은 하진 않지만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달콤한 허브티 같은 느낌이에요. 1번 샘플. 지금 맛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에나 에스페란자. 온두라스 부에나 에스페란자 농장의 파라이네마 커피는 향에서도 약간 그랬지만 달콤한 허브티, 그러니까 설탕을 좀 이렇게 풀어 넣은 따뜻한 허브티,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첫 느낌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 안 좋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2번 샘플은 훨씬 더 훨씬 부드럽습니다.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더 단맛의 강도도 훨씬 높네요. 1번이 캐러멜 시럽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다면 이쪽은 초콜릿한 느낌이 더 강하게 올라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홍차들, 루이보스라든지 레몬밤, 캐모마일, 여러 가지 이런 허브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끓여낸 그런 홍차 같은 느낌인데, 그런 맛의 조합이 사실 연상하기로는 되게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묵직합니다. 바디감이 나쁘지 않네요. 초콜릿이에요. 끝맛이. 산미톤도 꽤나 명확한 편이고요. 이거 3번 샘플도 정말 유니크합니다. 재밌어요. 이 워시드 커피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진득해요. 진득한 단맛. 정말 잼 같네요. 잼 아니면 아주 끈적끈적한 농축액? 그런 느낌이에요. 바디감 점수 상당히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한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고요. 아주 긍정적인 느낌으로 고품질의 발로나라든지 이런 느낌의 다크 초콜릿, 그런 다크 초콜릿 커버처 그런 걸 녹인 느낌이네요. 그걸로 시럽을 만든 느낌이에요. 초콜릿 시럽. 이거 연달아서 맛보면 4번 샘플이 조금 묻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향에서는요. 맛을 보니까 4번 샘플 굉장히 이 싱그러운 산미톤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아주 그냥 극강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 입장에서 들어오는 첫 느낌의 산미부터 달콤함이 달라붙는 과정, 그리고 끝자락에 캐러멜 시럽이라는 초콜릿 같은 그 플레이버들의 후미로 이어지는 그 맛의 흐름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매끄럽고 그냥
첫 슬러핑 한 번에 와 이거 밸런스 진짜 좋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좀 더 맛봐보도록 할게요. 정말 선명하네요. 뭔가 플레이버들의 각각의 라인이 살아있는 게 스펙트럼이 쫙 넓어지는 이런 부분이 진짜 무지개 색깔 나눠지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 자리에 딱딱딱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구조감이 상당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플레이버의 구조감이 좋다. 가지런하다. 질서정연하다. 간혹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맛은 여러 개가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풍부하게, 풍성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딸기 맛도 느껴지고 와인 같기도 하고 바닐라 시럽 같기도 하고 뭐 호두 같기도 하고 초콜릿 같은데 다크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컵노트는 굉장히 많이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맛의 조합이 완전히 뭉개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말에 뭐 구슬도 꿰야 보배라고 섬아리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플레이버들을 하나의 구슬로 표현하자면 이게 옹기종기 쫙 모여서 꼬여있는 느낌이 있다면 4번 샘플처럼 간혹 풀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맛은 굉장히 많은데 혼재해 있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다들?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렇게 풀어져 있는 느낌이 있으면 뭔가 타이트한 조직감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다소 어지러운 느낌도 들어요. 와 이거 뭐지? 약간 너무 난잡한데 이런 느낌. 5번 샘플은 제가 처음에 그 아로마에서 언급했던 허니 아몬드 있잖아요. 그 허니 아몬드 그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허니 아몬드 느낌과 밀크 초콜릿, 부드러운 핵과류의 산미 이런 것들이 아주 라운드하게 느껴져요. 라운드하다. 둥글둥글하게 느껴집니다. 뭐 하나 모난 부분 없이 이런 것도 좋게 표현하면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느낌인 거죠. 라운드하다라는 맛 표현이 딱 입안에 들어갔을 때 자극적이지 않고 아까 이제 4번 샘플을 제가 극찬했던 것처럼 어떻게 맛의 연결이 굉장히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게 느껴졌을 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 안 좋게 의미하면 좀 플랫한 느낌도 어쩔 때는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하다, 밋밋하다. 딱히 뭔가 이렇게 뭔가 맛의 기복이 없이 맛에 이렇게 기승전결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파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쭉 이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은 사실 재미가 없죠. 마시기에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재미가 없는 커피. 그런 애들이 자칫 이제 플랫하다고 표현하면서 애매할 때는 라운드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커피는 5번 샘플은 베르데 알토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라운드합니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된 플레이버들이에요. 각각의 항목들이 아로마, 플레이버, 산미, 여운, 바디감 이런 여러 가지 파트들이 낮은 점수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높은 점수로 상향 평준화, 밸런스가 좋은 그런 샘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슬러핑은 전반적인 이 커피들의 느낌만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식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컵노트들 좀 더 언급해 보도록 하죠. 같이 커피잉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내가 다른 색다른 맛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파게티 맛이 난다고 해서 막 손 좀 나셔야겠네요. 어떻게 짜파게티 맛을 커피에서 느낄 수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또 그럴싸하게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컷노트들. 좀 자주 안 쓰는 단어라면 쓴 이유, 내가 어떤 맛과 향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컷노트를 쓰게 됐습니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참 어렵긴 해요. 전혀 커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처음 이거 만약에 보신다면 뭐 커피 놔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식당 가서도 유난스럽게 막 커피란다. 음식 먹으면서, 이건 간이 어떻구만, 소금을 놔도 어디 천연염을 썼네. 아니야, 이거는 뭐, 프랑스산 어디 막 소금을 썼네. 막, 암염이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사람들 수군거리잖아요. 와, 진짜 재수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맛있게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근데, 미식으로 커피를 즐기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미식으로 즐기는 영역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트레이닝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맛있게 먹는 것과 분석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지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대중들도 재미로 느낄 수 있는 재미 요소를 좀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커핑의 대중화를 주구장창 이렇게 외치고 있고 쉬워요, 재밌어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 어렵기는 합니다. 이 입문 과정이 어렵기는 해요. 행위 자체가. 일반 샘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브티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근데 삼키고 나니까 끝자락에 역시나 허브티의 느낌이 확 도네요.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해 놓은 게 뭐였냐면 이 커피는 제가 이제 가이드 커핑을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어제 미리 한 차례 했고 오늘 또 한 번 방송을 통해서 해놓고 하고 있는데 일단 3m는 굉장히 시트러스합니다. 감귤류를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잘 익은 감귤 그런 느낌이도 있고 자몽의 느낌이 좀 강하네요. 감귤류 중에서도 자몽의 느낌이 쌉싸름하게 돌아서 그 자몽 껍질채 그 자몽청 담그면 그 엑기스 살짝 이렇게 맛보면 그 껍질에서 오는 쌉싸름한 느낌과 자몽 그리고 설탕 재워진 설탕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자몽청 껍질이 꼭 포함된 그런 느낌이에요. 쌉싸름한 느낌이 있네요. 캐러멜 시럽 같은 아주 진득한 시러피한 느낌이 좋고요. 그래서 그 허비함을 조금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크림컵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3미톤이 식어갈수록 이제 자몽 같은 감귤류의 느낌에서 그린 망고 같은 푸릇푸릇한 망고 새콤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재밌는 컨텐츠를 적어놨어요. 파파야, 씨앗, 과육 쪽, 그러니까 과육 안쪽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열대 과일도 마트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파야란 과일도 드셔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파파야 드셔보시면 과육이 어떤 맛이냐면 담감 같거든요. 잘 익은 담감. 딱 담감 맛이에요. 망고도 약간 담감이랑 맛이 비슷하긴 한데 파파야는 그냥 담감 그 자체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파파야를 딱 썰어가지고 안에 씨가 이제 무수히 참외처럼 박혀 있는데 씨에 가까운 그러니까 과육 안쪽 씨에 가까운 겉부분 쪽 과육은 굉장히 알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무를 이렇게 생무 씹었을 때 올라오는 그 알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알싸한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파파야 씨앗 중심 부분에 가까운 파파야 씨앗 근처의 과육 이렇게 컵노트를 적어놨네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마트 가셔서 파파야 구입하셔가지고 하나만 구입하셔가지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과육 겉부분과 속부분 그리고 씨앗의 맛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샘플 아까 재밌다고 제가 그런 게 뭐냐면 민트 초코 막 이런 컵노트 막 썼잖아요. 뭐 스카치 캔디, 달고나, 민트 초코 막 이런 얘기 썼는데 일단 3미터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나 그런 거 없이 청포도 같은 느낌이 강해요. 초록초록한 청포도의 느낌, 달콤하고요. 이게 아까 그 민트 초코 같은 느낌, 민트의 느낌이 살짝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청량감을 좀 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느낌부터 굉장히 청량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입안에서 리프레시 계속해서 맴도는 그런 청량함. 청포도 같은 산미가 진하고 희석되면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무뎌지는 느낌인데 이게 좋은 단맛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수박바 있죠, 수박바. 수박바 보면 위에 빨간색 삼각형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파란색 그 있잖아요. 제가 그 맛이 정확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수박바 아래쪽 그 파란 부분 그거 살짝 녹여 먹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뭔가 수박 같기도 하고 청포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언급했던 여러 가지 허브들이 믹스가 된 홍차의 느낌도 있는데 그 홍차에 꿀을 좀 가미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끝자락에는 역시나 이제 캐러멜 시럽 같은 단맛이 도는데 처음에는 초콜릿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캐러멜의 느낌이 좀 더 강해지네요. 캐러멜 중에서도 저는 흑설탕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샘플이 여전히 재밌어요. 맛있네요, 글자.
일단은 너무 맛있고요. 굉장히 초콜릿이에요. 녹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맴도는 약간 군밤 같은 그런 향도 바디감을 좀 높여주는 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디감이 사실 맛의 영역이 아니라 감각의 느낌이긴 하지만 향이 계속 구수한 느낌이 맴돌면서 이거 프랑스산 빈티지 와인을 마셨을 때 느낌도 있어요. 누가 아주 오래된 프랑스산 와인이라 해가지고 선물을 주신 적이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진한 붉은빛이 아니라 약간 노르스름한 투명한 노르스름한 색깔이더라고요. 이런 와인이 뭐지? 라고 했는데 색깔과는 다르게 색상과는 다르게 연한 노란빛이었던 그 색상과는 다르게 먹었더니 군밤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오래된 그 프랑스산 와인에서. 근데 이 3번 샘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빈티지 와인, 프랑스산 빈티지 와인. 꼭 그게 빈티지 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뱅쇼를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와인을 한번 끓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나몬이라든지 각종 향신료와 과일도 집어넣고 끓이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와인만 한번 끓여 놓고 식힌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재밌네요. 다크초콜릿, 아까 설명드린 다크초콜릿의 묵직함. 질감 자체가 쫀쫀해요. 녹진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녹진한 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디감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리류와 포도 이런 것들을 막 한 대 섞어놓고 설탕 조금 넣어서 짓이겨가지고 보글보글 끓여낸 콩포트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워시드 커피인 줄 말 안 해주고 내놓으면 맞추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맛이에요. 이런 유니크한 커피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싱도 유니크하고요. 아 근데 4번 샘플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 핑카 리브레 이거 아직 생도 판매하고 있던데 꼭 드셔보십시오. 진짜 밸런스가 너무 완벽하다고 정말 좋은 밸런스예요. 산미 톤도 선명하고요. 산미 톤을 중화시켜주는 따라붙는 단맛도 너무 좋고요. 후미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 이 산미 톤이 굉장히 시트러스예요. 처음에 느낌은 잘 익은 감귤 같은데 굉장히 그 감귤 같은 느낌이 주이시하게 주스를 마시는 느낌처럼 주이시하게 팍 들어왔는데 입에서 머무는 동안 아주 빠르게 그 핵과류의 느낌으로 전환이 돼요. 복숭아 같이 부드러운 이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매끄러워요. 아주 좋습니다.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밝고 부드러운 산미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커피예요. 아주 좋은 밸런스고 오히려 지금 침출시킨 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먹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더 플레이버가 선명해지네요. 이런 게 그냥 지속성이 상당히 좋은 샘플인데 이런 샘플이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샘플입니다. 지금 약 2분 정도 방송 시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샘플 하나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인스타 방송은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서둘러야 됩니다. 이 베르데 알토 5번 샘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라운드합니다. 시럽피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시럽 같은 질감. 포도라든지 오렌지 마멀레이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강도가 확 높은 프루티함은 아니지만 좋은 단맛과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짧은 파장으로 쭉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아주 좋은 라운드한 맛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밸런스예요. 꿀차 같은 여운이 좀 특징적이네요. 아주 기분 좋은 여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샘플들이 블렌딩에 들어갔을 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샘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라운드하고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지만 커핑 리뷰는 다시 한번 말이 빨랐다면 영상으로 녹화본이 올라오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을 돌아보게 해봤더니 꼭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확 끊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마무리를 안 하고 확 끊는 게 아니라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방송 시간이 1시간이 딱 킨지 되면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제가 인사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방송 시간이 약 20초 남았어요. 20초 동안 빨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답변해 드릴까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끊고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좀 빨리 끊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남겨주세요. 안녕!